여러분들한테 요게 생존 소장 AI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기 전에 제가 지금 한 1분 정도 제 상황으로 지금 기업은행 자소서를 써본 거예요. 정도면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거 30초, 1분 걸려서 나온 초안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면접팀장입니다. 여러분, 기업은행 우리 20분 만에 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전공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고 이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지원 동기 실제 사례를 생존 소장 AI를 통해서 바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까지 시청해보시고 나서 아우 내가 뭐 되면 돼, 안 되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스펙, 경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업은행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공고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꼭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기업은행 채용 인원 180명 중에 일반 140명, 디지털 IT 25명. 그런데 여기 지역 인재가 지금 30명이 있죠. 그래서 항상 은행 자소서를 쓸 때 지원할 때 고민하는 건 금융 일반일지 지역 인재일지 이 고민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인재 포함되면 지역인재 하는 게 좋다고. 확률을 따져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지역인재지만 나 뭐 좀 서울이나 다른 데서 일해보고 싶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일반 쓰셔도 됩니다. 그 확률을 따질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소서의 진정성을 더 녹일 생각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전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지금 어디에 몇 명이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거 알려고 하는 그 노력 시간이 저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돼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런 것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막 숫자를 보면서 나는 분석적이야, 내가 여기 지원하면 난 좀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서류가 적부지만 여러분들 자소서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난번 합격자, 이전 합격자들도 물론 자소서가 영혼이 없는데 합격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최종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뚫고 우리가 1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소서를 잘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서류 접수를 그냥 적부 통과한다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하시지 말고, 나 무조건 기업은행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가면 이걸로 피싱 법칙으로 내가 이렇게 유도할 거야,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자소서를 작성해보세요. 자, 필기시험 뭐 넘어가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데 지금부터 반드시 면접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면접에 대한 것들은 제가 지금 이 영상에 이어서 오늘 저녁에 최근에 합격자와 또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인터뷰 영상 올려드릴 거고, 여러분들 면접에 가시면 합격자들이 해왔던 면접 방법들, 그리고 제가 그것들을 피드백해준 과정들을 생존 면접 클래스 은행편에 제가 녹여 놓을 겁니다. 그럼 그것들을 시청하시면서 이런저런 썰들에 막 움직이지 마시고 그거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왜? 합격자들의 스토리를 제가 구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썰로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면접을 준비하시면 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문항, 내 문항입니다. 저는 기업은행을 참 좋아해요. 참 좋은 기업은행. 왜일까요? 자소서가 너무 여러분 친근하지 않아요? IBK와 미래를 함께 나갈 지원자님을 환영합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전달해주세요. 이런 게 기업은행의 조직 문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나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좋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항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근데 이 문항의 우선순위는 1번과 제가 봤을 때 4번이에요. 물론 모든 문항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소설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금융 이슈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로열티 문항, 즉 우리 스마트 자소서에 보면 자소서 1유형, 2유형이 있죠. 자소서 2유형을 여러분들 제가 잘 작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소서 2유형이 되려면 1번과 4번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줘야 된다. 2번과 3번을 막 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상황을 뒤집어 본다면, 내가 비전공자거나 관심이 전혀 없었어도 2번, 3번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문항인 거죠. 그쵸? 2번, 3번은 그쵸? 누구나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1번, 4번은 좀 막연할 거라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단시간 내에 금융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업은행의 기업 분석을 하셔서 하루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은행 기업 분석 자료 오늘 저녁에 업로드 될 거거든요. 이번에도 정말 영혼을 갈아서 10개 핵심 이슈를 동영상으로 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비전공자건 뭐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결국 우리는 지원 동기를 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금융 이슈와 기업은행 이슈를 어떻게 결합시켜서 1번과 4번을 풀어내는 거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나 그것도 중량님 제가 치킨 사 먹을 돈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드리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짧은 기업 분석, 여러분들 요 이슈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자소서를 일단 작성을 해보세요. 먼저 기업은행 신년사에서 행장님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계속 강조하셨어요. 중소기업 금융 그리고 가치금융 내조화, 이거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제가 기업 분석 자료에 녹여놨기 때문에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 키워드를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이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조금 해석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오늘의 숫자는 이겁니다. 200, 1700.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숫자를 나중에 기억하게 된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잠재의식 미션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면접장에서 이 숫자가 그냥 기가 막히게 튀어 올라올 거라고요. 이런 학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200, 1700 뭘까요? 30억 뭘까요? 3배 뭘까요? 64조 뭘까요? 이 숫자들의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1분 자기소개를 구성해봐도 되고요. 면접 때 여러분들의 로열티는 답변도 충분히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200은 뭡니까? 200만 기업 고객. 기업은행이 200만 기업 고객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1700은 뭐예요? 1700만 개인 고객. 이 두 가지의 숫자로 여러분들 앞으로 입사 포부로서 뭔가를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0만과 1700만. 왜? 앞으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뭐 기업금융 이슈에다가 넣어놨지만 지금 모바일 앱도 이제 전환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 고객, 아이언뱅크에 들어와서 그 다음 뭔가 다시 기업 고객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솔루션, 그런 것들이 내년 초부터 이제 좀 더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 고객도 늘려야 되고 개인 고객도 늘려야 돼. 그럼 어떻게 늘릴 거냐? 입사업 포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 1번에 지원 동기지만 이런 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에 대한 관점을 좀 넓혀보면 1번에 연결고리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지금은 거기까지 할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200만, 1700만 기억해 주시고요. 30억 뭘까요? 요거는 뭐 누가 보면은 뭐야 그게 뭐 상관 있어라고 하지만,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콘텐츠 투자 많이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이전에는 영상에만 많이 투입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연 쪽으로 이제 투자 방향을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30억 같은 경우에 뮤지컬 위키드를 제작하는데 지금 30억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이슈들을 제가 풀이하는 방법은, 요걸 지원 동기랑 연결시키는 방법은 기업 분석 자료 동영상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 뭐예요? 기업은행에서 우리가 금융적 지원을 하잖아요. 결국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뭔가 어떤 금융적 지원을 하는데, 기업은행에서 꼭 금융적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금융 지원도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금융과 비금융을 동시에 지원하는데, 콘텐츠 투자를 하는 기업은행의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제작의 방향이 바뀌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과 기업은행의 지원 동기와도 분명히 맞물리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이 4번 은행원이라는 직업,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요. 결국 금융으로서 뭔가 지원, 창구에서 내가 뭔가 일만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누군가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은행원이라는 직업일 수도 있겠죠?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면접 때도 중요하다. 3배 뭡니까? 기술신용대출이 이번에 3배 이렇게 뛰게 이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은 이러한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찾아서 3배를 지원해줬어.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술력이 좋으면 결국 뭔가 성과가 이제 날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어느 은행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고. 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기업은행은 해. 그것도 3배나 넘게 했단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이 기업은행을 선택한 지원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입사업 포부라든가 내가 뭘 해보고 싶다, 이렇게도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도 중요하고요. 64조 뭡니까? 최대 정책자금. 올해 공급 목표가 무려 64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자소서를 작성할 때나 면접을 준비하실 때 이 내용들로 여러분들 스토리를 조금 변화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만 해보세요. 기업 금융 이슈, 즉 기업 분석 자료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굉장히 단시간 내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참고라도 해보시라고 제가 전달 드린 거고요. 자, 지금부터 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간단하죠.
IBK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한데 지원 동기 뭐냐? 여러분들 이거 지겹잖아요. 지겨운데 뭐야? 쓰긴 어려워. 그쵸? 지금 뭐 우리은행 시작했고 국민은행 오늘 마감이고 기업은행 이제 또 하나은행이 있는데 다 사실 거기인 지원 동기죠. 그리고 똑같은 말을 들어봤어. 어제 저희가 생존 자소서 클래스 이제 라이브를 매주 지금 월요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들을 제가 제공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쓴 글을 직접 보면서 피드백을 하는 게 무엇보다 여러분들 실력이 엄청나게 빨리 향상되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은 그런 피드백 클래스에 참석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물론 어제 몇십 명이 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돼. 내 자소서를 예를 들어서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아보고 그러면서 실력이 빨리 느는데 지금 이론으로만 하니까 이런 내용들은 알지만 내가 머리로 이해하지만 쏘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을 다 일일이 만나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이드를 드린다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지원동기 작성법 4가지가 있죠. 경험적 지원동기, 산업, 직무, 회사 그 중심의 하나를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포함되면 좋은 거는 산업에 대한 관심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은행을 선택한 이유 난 이래서 기업을 선택했어. 물론 그것도 좋은데 나중에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조금 더 상대방한테 관심 있게 좀 더 들리고 싶게 하려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없이 바로 기업은행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건 스토리의 연계가 좀 이상해요. 그렇지 않나요? 금융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기업은행이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지 그리고 기업은행에서 내가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이렇게 연결 구조를 한번 구상. 그리고 여기서 비전공자라든가 내가 만약에 전공자지만 내가 스토리 구성 라인이 좀 약해. 그리고 뭐 학원에서 뭐 스타 뭐 이런 거 배웠는데 적용을 못 하겠어. 그런 친구들은요. 그래서 제가 기업 이슈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업은행에 있는 이슈들을 제가 은행 기업 부속은 최소한 그 7개에서 10개를 지금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거든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으셔도 돼요. 그래서 기업은행 이슈를 찾아서 그 하나하나의 카테고리 제가 이런 거 알려줬죠. 이런 거 알려드린 거를 지원 동기와 믹스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지원 동기가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만드는 걸 잘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추상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요렇게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다? 4가지 작성법 다 안 와도 된다.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요 카테고리에 맞춰서 작성을 해보시고 기업의 이슈를 활용해서 앞으로 그 분야에서 무엇을 해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나오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술신용대출에서 내가 어떤 걸 뭘 해보고 싶다. 요런 거. 그쵸? 뭐 콘텐츠 투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붐업되도록 어떠한 지원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 동기를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2가지 유형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제가 그 자소서 클래스 주간권의 라이브에서 얘기하지만 생존소장 AI로 제가 계속 시연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 사연 오면 어떻게 해요? 1분 안에 여러분들 사연을 보고 생존소장 AI로 한 지원 동기 2가지, 3가지 유형을 바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가능한 시대라고. 이걸 잘 활용하면.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라고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다고 고퀄리티의 글과 스토리가 나오는 게 아니야. 결국 여기에 내 스토리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짜여진 스토리야. 짜맞춘 스토리. AI로 활용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뺏기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면접은 가지만 면접에서 그냥 하다가 AI가 그냥 쓴 거대로만 이야기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하지 마세요. 2번입니다. 자, 2번은 제가 사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요걸 다 하고 시간이 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게 생존소장 AI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기 전에 제가 지금 한 1분 정도 제 상황으로 지금 기업은행 자소서를 써본 거예요. 제 상황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토리가 아니라 이건 제 상황입니다. 제 상황으로 저는 지원 동기를 2가지 유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2가지 유형 중에 저는 편한 걸, 저한테 맞는 걸 더 선택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실 때 뭘 봐야 되냐면 이건 그냥 GPT가 아니라 제가 학습을 시켜놓은 GPT예요. 그래서 생존소대장 AI라는 닉네임을 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대신에 자소서 첨삭과 피드백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 이 친구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피드백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다 학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 지금 학생들이 요거를 신기해하죠. 그래서
지원 동기를 제가 그냥 기업은행 걸 제 상황을 주고 지금 작성을 시킨 겁니다.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한번 볼게요. 제 상황을 프롬프트로 제가 먼저 이뤄요. 네, 그리고 바로 뽑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러분들 GPT하고 달라요.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지금 미안하지만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일부 투자했거든요. 볼게요. 저는 금융사기를 직접 경험하며 돈을 벌고 불리는 것보다 지켜내는 금융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거 저거든요. 제 얘기거든요. 내가 금융사기 당했거든. 그 경험은 저에게 금융이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안전망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어때? 이거 나만의 Y가 나왔잖아. 이거 지금. 그쵸? 이후 금융을 배우고자 스스로 FA5050 현장을 20, 30배 이상 찾아다녔다. 이거 숫자의 법칙 적용된 거거든요. 근데 요런 용어들을 이제 바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현장 방문이라고 하면 되겠죠.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상담 창구를 직접 체험하고 고객과 직원의 대화를 지켜보며 현장의 맥박을 느꼈다. 특히 누적 이동거리가 1000km가 넘을 만큼 꾸준히 발로 뛴 경험. 이거 뭡니까? 이거 피싱 법칙이에요. 내가 이만큼 갔다는 거. 그 로열티를 보여주는 거죠. 책이나 뉴스로는 알 수 없는 금융의 현실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한 경험이 지금 여기에 잘 드러나는 거예요. 한 번은 시골 소상공인이 대출 상담을 받으며 이 은행 덕분에 가게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하는 장면을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금융은 단순히 숫자를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사실을. 이런 거는 GPT가 나잖아. 근데 이런 거는 다시 가공하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1차 가공을 지금 1분도 안 걸려서 내 스토리를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입행 후에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개인 고객에게 금융 안전망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뭐 쭉쭉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활용해 보시면 좋냐면 초안을 이렇게 몇 가지를 만들어 보시라고. 초안을. 그러니까 버전 1은 이거였어요. 그리고 버전 2는 또 다른 약간 다른 이야기예요. 버전 2 보세요. 저는 금융을 통해 기업의 성장이 곧 지역과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체감합니다. 나만의 Y 또 나왔잖아요. 아까는 개인적인 히스토리지만 뒤에는 뭐였어요? 약간 좀 더 거시적인 기업과 경제, 혁신, 소상공인 이러한 테마를 정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생존소장 AI는 학습이 돼 있다고요. 알겠죠? FA5050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다니며 대출 상담부터 창업 지원, 투자 상담까지 다양한 기업 고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매출 자금을 마련해 가게를 지켜내는 장면, 혁신 기업이 설비 투자를 위한 대출을 신청하는 장면을 보면서 뭡니까? 이거 베느알 법칙이 나온 거잖아요. 금융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일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지탱하는 파트너임을 배웠다. 어때요? 이 정도면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거 30초, 1분 걸려서 나온 초안이라니까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금융의 지원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고 또 그것이 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했다. 창업 초기에는 뭐 봐봐 여러분들한테 GPT를 쓰세요, AI를 쓰세요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엄청나게 줄이고 지금 지원 동기를 벌써 2개 유용을 했잖아요. 소대장아 생존 필살기 적용해서 구조적으로 다시 보여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들은 제가 프롬프트 활용 방법들은 지금 우리 라이브에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의도된 자소서 작성이라고.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숫자의 법칙 나왔죠? 생존 5대 법칙 중에. 그리고 베느알 법칙 나왔죠? 그리고 반전 법칙 나왔죠? 이런 거를 자소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의도적으로 여기에 놔야 된다는 거지. 여기 피싱 법칙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면접 질문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지금 시연을 보여드리는 이유, 여러분들 뭐 GPT 자소서 돌리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초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지원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시는 생존이들은 여기 지금 보세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개 이슈를 제가 지금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쵸? 10개 이슈. 그러면 이러한 이슈들, 핵심적인 이슈들을 지원 동기와 연결할 수 있는 그 방법만 알면 되거든요. 여기 제가 이슈를 다 넣어놨고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이드가 약간 내가 혼자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좀 어렵다라고 하는 생존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시간을 줄여서 스트레스 덜 받고 쓰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소서를 많이 써봐야 돼. 빈도의 법칙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이 방법은
무조건 생존 수정 AI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GPT를 활용하세요가 절대 아닙니다. 빈도의 법칙, 즉 자소서를 많이 쓰려면 여러분들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그 시간을 지금 전혀 못 줄이고 있다고. 한 개 자소서를 되게 너무 오래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합격률이 느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지금 생존 수정 AI를 활용해서 빠르게 초안을 작성하고 기업 분석 이슈를 통해서 그걸 믹스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빨라지죠. 그럼 이렇게 한 번 하면 다음 은행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한테도 모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는 면접에서도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번 문항만 이렇게 함께 보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시간에 2번부터 4번 문항 이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들 뭘 눌러야 돼요? 그렇죠. 우리 생존할 수 있다는 댓글로 기업은행 합격이라고 여러분들 남겨주시고요. 내가 이슈가 좀 부족하거나 나 자소서 지금 중대항하고 면접중대항하고 한 것 같이 이렇게 좀 핑퐁을 해보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랑, 그러면 생존 자소서 주간권 참여하셔갖고 라이브 딱 들어 그냥 우리 음료수 마시면서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찐하게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 시간이 안 돼, 그러면 기업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존합시다. 기업은행 합격! 기업은행 생존이라는 댓글로 여러분들 잠재의식 하면서 다음 영상에서